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칭키의 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 제안이 되었는데 과연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약점이라고 한다면 대칭키 즉 암호하는 키와 복호하는 키가 같은 대칭키를 어떻게 공유할 것이냐, 요 문제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옛날에는 만나서 키를 전달해주면 됐지만 지금처럼 사회가 발달하고 이제 뭐 이렇게 멀리 나가 있는 사람하고 통신을 하고 싶다. 어, 본 적도 없는 사람하고 통신을 하고 싶다. 이랬을 때 과연 대칭키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즉 대칭키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N명의 사람하고 통신을 하겠다. 한 시스템에서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A라는 사람도 100개의 키를 가지고 있고 B라는 사람도 100개의 키를 갖고 있고 100사람이 다 100개의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 시스템에는 10,000개의 키가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 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부인 방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 암호문을 누가 만들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A가 만들어서 B한테 보내주는 게 일반적인데 A가 만들지 않아도 B가 메시지를 만들어 놓고 위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얘가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암호화해서 A가 보냈다라고 우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없습니다. 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 제안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과연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문제점이 없느냐? 네, 수학적인 계산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당연히 키 길이나 메시지 길이에 따라서 암호하거나 복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 길이를 줄일 수 없으니까 메시지를 줄이는 방법들을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압축하는 해시함수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대칭키 암호에 사용되어진 요 키를 암호할 때 사용한다든지, 이게 메시지 길이가 짧은 거에만 암호한다, 뭐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지금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대칭키보다는 좀 뭐 문제가 크지 않지만 어찌됐든 A라는 사람이 키를 공개하고 그 키를 B가 받아서 그걸 가지고 암호화해서 A한테 보냅니다. 즉 B가 A의 공개 키를 받아가지고 암호화해서 보내는데 A가 자신의 공개 키를 올렸지만 3자에 의해서 이 공개 키가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B가 받은 그 공개 키가 과연 A의 공개 키일 것이냐, A의 공개키 아니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공개키 전달이 필요한 이유, 즉 중간에 공격자가 존재할 수도 있고 또는 공격자가 수신자의 공개키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메시지를 탈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앨리스는 밥하고 통신을 하고자 합니다. 자, 앨리스가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럼 누구의 공개키가 필요해요? 받는 사람의 공개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디렉토리 서버라든지 뭐 여러가지 인터넷 공개되어 있는 장소에서 밥의 공개키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간에 캐널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요 서버를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해서 또는 여기 이제 여기에서 메시지가 오는 과정에서 이거를 차단을 하고 자신의 공개키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를 지우고 자신의 공개키를 바꿔치기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앨리스가 받은 공개키는 밥이 아니라 캐롤의 공개키가 되고, 캐롤의 공개키를 암호화하게 되면 이 캐롤이 그것을 받아서 복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암호화된 것은 캐롤의 공개키로 암호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풀어요. 캐롤의 개인키로 풀어서 내용을 보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메시지 안 보내면, 밥이 메시지를 안 보내면 왜 안 보내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아, 중간 내 메시지가 가로챘고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알아차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캐롤은 밥의 진짜 공개키를 가져다가 이걸 암호화합니다. 암호화해서 보내면, 여기에서 암호화한 것은 밥의 공개키로 암호화했으니까 당연히 밥도 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를 밥이 볼 수도 있고요. 얘가 온 것을 여기 복화해서 수정을 한 다음에 수정된 내용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다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공개키에 이게 누구의 공개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즉 공격자인 캐롤이 밥의 공개키를 자신의 공개키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꿔치기 해도 앨리스는 그게 바뀌어졌는지 안 바뀌어졌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메시지의 전송 속도가 약간 느려질 뿐이지 정상적인 암호화 통신과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점이 뭐예요? 공개키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개키 안에다가 누구의 공개키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즉 공개키의 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필요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 역할을 누가 하겠다? 이 신뢰기관인 트렌트가 하겠다는 얘기죠. 트렌트가 어, 에, 어, 여기 오타 있네요. 여기가 캐롤이 아니고 밥이죠, 밥. 밥의 공개키를 여기 트렌드가 서명을 합니다. 서명을 해서 인증서 형태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이 인증서는 까볼 수는 있습니다.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전자 서명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기관이 인증서를 발급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인증서는 밥의 공개키가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해서 발급을 합니다. 밥은 신뢰기관에게 자신의 공개키를 전달해서, 인증서를 만들 때 얘가 일단은 공개키를 전달하고, 그리고 나서 서명을 한 다음에 그 서명된 인증서를 앨리스가 받아가는 거죠. 그러면 앨리스는 이 인증서를 통해서 밥의 공개키를 어떻게 얻느냐? 앨리스는 인증서를 신뢰하고 인증서 내 공개키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신뢰한다는 건 누굴 신뢰한다는 얘기냐면 이 신뢰 기관을 신뢰한다는 거죠. 뭐 보통 이제 CA라고 하는데, 그리고 얘가 공개되어 있는 공개키를 얻어서, 뭐 얘가 제공해 놓은 공개키는 뭐 위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밥으로부터 밥의 공개키를 얻어서 그걸 가지고 암호화를 해서 보내주면 밥은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증서가 신뢰기관의 개인키로 서명했기 때문에 변조는 불가능하다. 내용을 볼 수 있지만 신뢰기관의 공개키는 이미 배포가 됐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은 뭐 웹브라우저라든지 뭐 어디에서든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